안녕하세요. 집박사 박사 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번에 제가 불경기에도 마켓이 좋지 않을 때도 집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과 팁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실제 사례들, 얼마 전에 팔린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어떻게 리스팅을 준비하시고 어떻게 매매를 잘 해서 제 값을 받고 제 타이밍에 파실 수 있는지 실사례들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알려드린 불경기에도 집을 제값을 받고 제때 팔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팁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첫 번째, 미스 코리아를 만드는 미장원 미용실 원장님의 마음으로 집을 좀 예쁘게, 그 다음에 넓게,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방법. 두 번째, 인스펙트의 눈으로 바라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완, 제거하는 방법. 자, 바이어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인스펙터가 몇 가지 포인트들을 집어내면 큰선을 하게 되죠. 걱정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제갈량처럼 능력 있고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많은 유능한 리얼터들 중에서도 선택하셔가지고 본인이랑 또 잘 맞고 그런 리얼터들을 선택해서 진행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현실에 들어가면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든지 아기가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처음에 짐 정리할 때부터도 챌린지죠. 자, 지금 보실 이런 경우에도 쇼잉 전까지 충분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시다 보면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쇼잉 날 아침까지도 짐이 완벽히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제가 중간에 한 두세 번 짐을 빼드렸는데도 아직 짐이 더 맥시멈으로 빼기 위해서 마지막 날까지 저희가 짐을 옮기고 해서 그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그날 셀러가 원하는 가격보다 훨씬 높은 첫날에 그런 오프를 바로 받아서 바로 매매가 진행될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쇼잉을 하게 되면 집 여러 곳을 바이어가 둘러보는데 눈에 보이는 벽에 있는 데미지들, 그 다음에 뭐 애기가 낙서를 했다든지 혹은 마루에 뭘 떨어뜨려 가지고 데미지가 있다든지 마루 데미지 없애는 방법들은 제가 따로 동영상을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자, 이 집도 예를 보면은 이제 마루와 그 다음에 부엌 사이에 이렇게 쫄대라 그러죠. 트랜지션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떠 있으면 인스톨러가 이제 제대로 글루다운을 하지 않았거나 네일링을 하지 않아서 떠 있을 때 바이어가 쇼잉을 왔다가 밟아서 이렇게 깔딱깔딱 하면 느낌이 안 좋겠죠. 집에 조금 이제 하자가 있어 보이고. 자, 그 다음에 뭐 실링에 누렇게 누수 자국이 있다든지, 누런 자국이 있으면 혹시 위에서 물이 샜는가, 물이 새서 뭐, 스페셜 레비가 있지 않을까, 무슨 배관이 튼튼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닫았을 때 문이 잘 열리지 않고 닫히지 않고 또 찌그러거린다든지, 그 다음에 뭐, 클라지 도어를 열었는데 빠진다든지, 뭐 샤워도 핸들이 덜컹덜컹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바이어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가격과 시점으로 끌고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진행해야 중간에 서브젝트 리무브 할 때나 서브젝트 리무브의 인스펙션 할 때나 그 이후에 딜을 할 때나 모든 것이 다 편합니다. 자, 그리고 매매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잘 마무리해야 서로 셀러도 스트레스 안 받고 바이어도 기분 좋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매매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중간에서 셀러 측 에이전트와 바이어 측 에이전트가 좀 역할을 윤활유처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팁들이 있고요.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셨을 때는 집 박사, 오 박사 션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셔야 가격 대비 효율이 좋습니다. 요것까지 하시면 투머치예요. 이런 분은 인풋 때 아웃풋을 뽑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언을 해드리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또 다른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집박사 오박사 오세한 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루와 마루 사이에 있는 트랜지션
쫄대를 수리하시거나 인스톨 하실 때에는 굵고 큰 네일을 쓰시는 것보다는 얇고 작은 네일을 쓰시는 것이 글루와 함께 사용하신다면 훨씬 표면의 데미지가 작고 예쁜 피니쉬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쇼잉이나 리스팅을 준비하실 때는 벽에 있는 데미지나 지금 보시는 벽에 나 있는 네일 자국 같은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터치업을 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먼저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을 매끈하게 다듬어 주셔야 필업 했을 때 조금 더 작업이 용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터로 필업을 해 주신 다음에 완전히 마르신 이후에 샌드 블락을 가지고 샌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샌딩을 해주실 때는 표면이 매끄럽게 샌딩을 됐는지 손으로 만져가시면서 부드럽고 중간에 범프가 없는지 확인하신 후에 샌딩을 완료해 주시고요. 원칙적으로는 프라이머를 한번 바르시고 홈페인트를 바르시는 게 좋지만 부분적인 패치 같은 경우에는 메인 페인트를 약간 두껍게 브러쉬로 터치업을 하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롤링을 하셔도 되고 브러싱이 완벽하게 됐을 때는 그 정도로 마무리 하셔도 매매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겠습니다. 천정 누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인스펙터들이 제일 처음 오면은 천정부터 보고 다니죠. 먼저 천정을 수리하시기 전에는 천정에 있는 흰 색깔이 같은 흰 색깔이라도 굉장히 민감한 흰 색깔입니다. 그래서 색상을 매치되는 색상을 찾는 것이 2대 50% 이상입니다. 색상을 테스트를 하셔가지고 스테인 옆에, 얼룩 옆에 조금씩 찍어 보셔가지고 가장 비슷한 색상을 고르신 이후에 스테인 위에 몇 겹의 스테인 커버를 발라주셔야 합니다. 스테인 커버링이 끝나시면 그 위에다가 가장 비슷한 색상을 만드신 페인트를 롤링을 가볍게 몇 차례 해주시면 깨끗한 새 천정처럼 준비가 되어서 인스펙션을 받으시거나 기타 향후 문제가 생길 개연성이 적어지고 그리고 실링 롤링을 하실 때 기술적으로 유의하실 점은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만 롤링을 하시는 것보다는 직각으로 겹쳐가면서 하시는 것이 나중에 롤러 자국이 실링에 보이는 경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바이어 측으로부터 인스펙션을 받으신 이후에 컴플리션 때까지 거주하시는 동안에 크고 작은 파손이나 문제들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무조건 모르쇠로 놔두시는 것보다는 간단한 부분들은 고쳐주시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캐비넷에 도어에 크랙이 가서 문제가 발생됐는데요. 이럴 경우에 그런 사항에 쓸 수 있는 저희가 전문적인 필러나 약품으로서 처리하신 다음에 완료를 하시면은 포지션 날 바이어가 그런 부분을 문제 삼을 확률이 줄어들겠죠. 이상 집박사 오박사 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